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개국 1개월 3연속 특집 방송을 마치고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김정은이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했다는 헛소리를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고요?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송영무 전 장관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뭘 잘못 잡수셨나. 송영무 장관이요, 국방연구원 세미나의 기조 강연에서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한국국방연구원의 2019년 안보학술 세미나에서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났고 김대중, 김정일, 노무현,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대화 상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 사상에 근접한 상태래요. 송영무 전 장관은 또 뭐라고 했냐면, 과거 북한이 옛날 소련으로부터 군수 물자를 지원받았지만 현재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 테니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 북한의 구사력에 대한 정량 분석에만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뒷부분의 얘기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진짜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찾아서 우리 남한 침공할 테니 핵미사일하고 무슨 탱크 좀 빌려주고 원유 좀 왕창 주세요 그런다고 푸틴하고 시진핑이 그래 여기 있어 하고 주겠습니까? 옛날에 6.25 일어나기 전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진 않겠죠. 또 하나,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다른 전력에서 우리가 북한에 꿀리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는 말에는 제가 도무지 동의를 하기 힘듭니다. 그럼 송영무 장관은 정신 이상이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송영무 장관하고 좀 인연이 많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 될 때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막 국방부 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면서 수세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몇몇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송영무 장관 같은 해군 출신이나 공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오르는 것도 우리나라 국방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에 그분의 기고문이라든가 인터뷰도 맡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제가 그분한테 얻어먹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송 장관이 고맙다면서 무슨 자기 장관만 되면은 부부 동반으로 공관에 초청하겠다. 다 구라였어요. 초청을 해요. 전화도 한 통 없었는데. 그렇다고 월간조선은 한두 부 구속해 준 것도 없어요. 한 부도 구독 안 했습니다. 저한테 밥 사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만 준 거죠. 그렇다고 제가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저는 우리나라 국방 실태를 항상 조사해 볼 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말이죠. 국방에 관련된 뉴스들은 다 구라가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무슨 무기만 도입하면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무슨 무적의 방패니 하는 것처럼 되는데 맨날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열세고 이러잖아요. 무슨 미사일을 들여보면 북한에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무슨 이지스함 한 척을 구축하면 목표를 몇백 개를 할 수 있다. 맨날 이러다가 정작 위기 상황만 되면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불리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여러분도 항상 속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 뉴스에는 저는 가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 뭔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대로만 기사 쓰니까 무기 도입할 때는 천하가다 제 것이냐 하다가 무슨 위기만 닥치면 우리는 불리합니다 이런 소리나 늘어놓고 있어요. 1년, 2년의 얘기가 아니죠. 벌써 몇십 년째 이러고 있죠. 저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반대의 성향이지만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 중에 괜찮은 방안이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수함 사령부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우리나라의 그 원유라든가 그 에너지의 98.9%가 들어오는 해상 교통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이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인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잠수함 사령부를 만들어서 해군에서 진짜 엘리트들 뽑아서 우리나라를 진짜 해양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왜 실패했겠어요? 뭐 다른 공군이나 육군들이 반대해서 그렇겠죠. 저는 만일에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해상력 강화를 위해서 4개 기동의 편대를 만듭니다. 왜 4개냐? 동해, 서해, 남해에 하나씩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함정이나 무슨 잠수함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교육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4개 기동부대, 하나는 예비죠. 한 개 기동부대당 이지스함 3척, 전략잠수함 6척, 그 다음에 뭐 무슨 순양함 같은 거 빼고 뭐 구축함이나 무슨 이런 배 한 몇 척씩 딸려서 이렇게 한 10척 정도, 잠수함을 포함한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포함해서 한 10척에서 15척 정도의 함대가 우리나라에 4개 기동부대가 생기면, 그러면 15대면 4개 기동부대면 총 60대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드냐 하면요, 돈이 최신식으로 만들 경우에 한 20조쯤 들어요. 20조 듭니다. 그거면 중국과 일본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해군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요,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도 무섭지만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요, 왜 무서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하고 교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전력이 약세이니까 중국이나 일본한테 지겠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중국의 북경이나 일본의 황궁을 향해서 그냥 미사일 몇 방 쏘면 걔네들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쉽게 해서 원펀치가 있다면은 전력상으로는 열세지만, 쟤네들은 핵잠수함이 있어? 이러면 함부로 못 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 같은 존재가 그런 거죠. 덩치는 작고 그렇지만 필살기가 하나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필살기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뭐 F-35 무슨 스텔스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핵잠수함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 거 4개 부대를 만드는데 20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지금 어디다 썼는지 모르죠. 뭐 실업 예산에 썼는지 뭐 하는지.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저는 적극 발벗고 지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방 문제 일거에 해결돼요. 북한도 무서울 것도 없어요. 왜? 평양 바로 밑에 그 남포 앞바다에 숨어 있다요. 원자력 잠수함을 한 방이면 김정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무슨 지가 핵이 있으면 뭐 할까? 지도 죽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대응 무기가 없죠. 그러니까 미군에 의존하는 거죠. 뭐 얘기가 좀 약간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송영무 장관이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근데 또 뒤에 얘기는 맞아요. 북한의 핵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고,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 분석, 즉 양적인 것만, 질을 보지 않고 양적인 것만 하니까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질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미군에 대해서도 지상군과 공군 현역이 2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 해병대는 동북아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존재했던 반세기 전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자기는 9.19 군사합의를 할 때 당시 대통령의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자기가 다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맞는 얘기죠. 군사합의서 지키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는 그 군사합의서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송 장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김정은이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했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전 그래서 이분이 이런 소리 하는 게 뭐 또 한 자리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영무 전 장관의 뭐 말은 개인의 뭐 성향이기 때문에, 개인의 뭐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할 수 있지만
뭐 그건 한 개인의 생각이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지난 16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그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일 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지금 국방부는 아직도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죠. 충청남도 계룡대라고 있죠. 거기 계룡대 군인들 저기 3군 사령부가 다 모여 있는데 충남 계룡대 계룡 골프장을 이용한 인원이 총 326명이나 됐대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은퇴한 군인들이나 현역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역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현역 군인을 세어보니까 장성급 장교 16명, 영광급이 133명 등 총 195명. 그러니까 326명의 절반이 넘는 거죠. 근데 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즉각 복귀했던 사람은 12명. 195명 중에 173명은 계속 골프 쳤대요. 아이, 참 짜증나네. 또 골프 치고 가서 또 폭탄주 한 잔씩 했겠죠. 또 뭐 그늘나무 저 골프를 안 치니까 모르는데 폭탄주 한 잔씩 하고 또 신나게 또 한 잔씩 하셨겠죠. 뭐 우리가 위기 때마다 뭐 골프 치지 마라.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위기 때마다 뭐 하지 마라 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군인들의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가의 간성이긴 하지만 군인들이 이거 영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번에 4일날하고 9일날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도 어정쩡하게 뭐 미사일이라고도 못했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홍길동 얘기 계속 나오죠. 홍길동아 지 아버지 보고 홍판서 보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서자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그 국방부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군인들이 대체 이게 정권 눈치나 보고 문재인 눈치를 보는지 김정은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프나 치고 있으면 곤란한 문제죠. 만일에 송영무 장관의 얘기처럼 뭐 북한이 군사 합의서를 지키고 진짜 김정은이가 민주적인 사상에 접근한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사상에 접근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미국에서 북한을 자세히 와치하고 있는 38로스는 또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 주변에서 시설 개선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설 개선은 뭐예요? 뭔가 새로운 미사일을 쏘겠다는 얘기죠. 재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시험대에서는 새로운 활동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지난 10일까지 촬영한 이 발사장의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할 경우는 로켓이나 미사일 등을 수평으로 놓고 조립 점검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시설 개선을 암시하는 활동이 관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로스는 지난달 18일쯤 이 건물의 지붕 공사가 마무리됐고 건물 주변에 쓰레기와 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 건물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이 또 뭔가 새로운 미사일? 지난번 단거리를 쐈으니까 이번에 중거리나 아예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도 있는 거죠. 북한 마음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북한 38로스는요. 3월 2일 날 원격 관측시설 부근에서 목격된 흰색 승합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이 목격됐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미사일 발사대 지원을 위한 건물의 컴퓨터와 기록장치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원격 관측시설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창리에 있는 원격 관측시설이라는 거는 우주 발사체 발사 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으로 동창리 발사장 내 미사일 발사대에서 남동쪽으로 700m 떨어진 언덕 위에 있다. 자, 전직 국방부 장관이란 분은 갑자기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그거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3년이나 남았으니까 또 한 자리 해봐야지 하는 의혹의 발현이 아닌가라는 제 짐작이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할 것도 없죠. 뭐 무슨 김정은이가 민주화 자유사상에 뭐가 접근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무슨 헛소리냐 이럴 텐데. 또 군인들은 미사일이 날아오는데도 골프나 즐기시고 겨우 돌아간 인원은 12명, 173명 계속 골프 치고 있었고 이렇게 해이해진 군을 약 올리듯이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하고 있고, 군이라는 거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존재죠.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참 낮죠. 하지만 그 낮은 확률에 대비해야 되는 게 군이죠. 우리 국군 여러분들, 국군 장성 또는 장병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의 본연은 최후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국군을 믿고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죠. 우리 군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또 다른 한 달을 향해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방송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후원도 해주시고, 월간 주소도 좀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